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오라마 TV의 박스 오픈 아카데미에서 아주 오랜만에 로봇 키트를 발매했습니다. 깜빡 잊기 쉬운데요. 아카데미 과학은 비비탄총, 마법소녀, 장난감총을 아우르는 종합 완구 회사입니다. 그 외 요즘은 조금 다르긴 한데 예전에 아카데미에서 플라모델을 나온다고 한번 광고를 내면 거의 1년 이상도 늦어지고 막 그러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듣기에 아카데미 과학은 나와봐야 안다. 발매 예정을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완구 회사기 때문에 일단 완구를 먼저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금형 그 파트에서 이제 여유가 생길 때 그때 틈틈이 플라모델을 한다. 그래서 우리 군사모형 메토전차 이런 것들이 밀린다? 요즘은 좀 그래도 덜한 것 같긴 해요. 근데 한 10년 전에는 확실히 그랬어요. 예를 들면? 호넷인가요? 그거 하면 나온다 그러고서 1년 반 정도도 늦게 나왔죠, 아마 더. 32스케일 말씀이시죠? 네.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너무 커서 그런가? 아니, 이제 틈틈이 파니까. 그냥. 우리나라의 모형의 태동기 시절부터 아카데미는 수많은 로봇 키트를 발매했습니다. 놀라웠던 가리안의 품질, 이런 게 있나? 이랬던 아카데미의 로봇 프라모델들이 이번 세기, 21세기 들어서 명맥이 끊겼었거든요. 그런데 난데없이 1985년에 최초로 발매했던 1,000원짜리 가리안을 세상에 오래된 추억을 현재의 기술로 문방구 시리즈로 다시 재탄생시켰습니다. 그때 1,000원인 거 영보씨 기억나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몰랐는데 여기 자료책에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참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예전 키트가 역사를 족보를 알고 싶을 때 항상 뒤져보는 책입니다. 이 가리안이 이게 어떤 만화예요? 이 기각계 가리안이라는 제목인데요. 1984년에 오래됐죠? 1984년에 일본에서 방영했던 지구가 아닌 은하계 문명을 배경으로 하는 로봇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외계인들 스토리네. 네, 그렇습니다. 이 주인공 조조, 이 본명은 베르디 보더인데요. 보더하니까 우리 그거 생각나죠? 품질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신생 제조사. 이 보더 왕국의 왕세자로 태어납니다. 여기 있습니다. 왕국은 마달 제국에 처음 보는 로봇을 앞세운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왕은 죽고 왕비는 박제가 됩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박제가 돼요. 갓난아기였던 주인공은 부왕의 충신에게 이끌려서 탈출을 하는데요. 여러 사람에게 영재교육과 도움을 받고서 그리고 가리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리안을 조종해서 싸워나가면서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은하계의 음모를 분쇄하고 평화를 되찾는다는 줄거리예요. 이거 영화도 이런 줄거리 많잖아요. 어렸을 때 다른 부족이나 이런 사람한테 멸망당하고 나서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다음에 열심히 무예를 익혀서 나중에 복수를 하는. 맞습니다. 뻔하지만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드라마가 녹아있는데요. 은하를 오가면서 다른 문명과 다른 고도의 문명과 싸워야 한다는 이 방대한 설정을 나레이션으로 떼어버립니다. 말로만?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 로봇의 전투 장면만큼은 정말 멋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장면 보다가 최근에 이제 가리안 이 키트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원작을 다시 찾아서 디지털 복각화된 그런 애니메이션을 찾아서 봤는데 아무래도 옛날 그 감동은 다시 되살아나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좀 지루했어요. 이 키트 스케일은? 박스에 따로 적혀있진 않은데요. 이거 되게 한 100분의 1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 보면. 건담 프라모델의 100분의 1 인형하고 비교해보면 한 72분의 1 스케일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재보니까 대략 한 70분의 1 정도 되는데 이 당시 만화는 지금처럼 몇 미터 무슨 이런 자세한 설정이 없었기 때문에 딱히 스케일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가리안 키트를 72분의 1 키트 전시 9회에다가 둘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소개는 이 정도 하고 제작기를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만만치인데 이거? 자, 만들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 형태에서 비행 형태로 변형하는 기믹을 키트로 구해냈거든요.
폴리캡이 들어감으로써 다양한 포즈로 바꿔가면서 갖고 놀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조립은 리퍼하고 공작칼만 있으면 가능한데요. 다양한 포즈를 잡다 보면은 이 외장 장갑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 기믹과 상관없는 부분은 접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조립은 3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모든 부품이 이 색상별로 노란색, 흰색, 빨간색 부품이 다 별개의 부품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칠하지 않아도 원화를 그대로 그 느낌을 그대로 재현하는데 무리가 없는데 뭐 그대로도 충분히 멋있지만 아무래도 색칠을 하면 다양한 효과를 더할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색칠을 했는데 이 색칠은 이 피막이 튼튼하고 유광 표면이 아름다운 라커 도료, 유광 도료를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선 조립한 것을 다 풀어야죠. 다시 풀어서 분해를 하고요. 색칠할 것을 상정하고 처음 조립할 때부터 이 결합핀을 일부 잘라서 헐겁게 끼워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결합핀을 자르고 데칼이나 마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조립하는 기법을 하비 재팬 등의 전문지에서는 가조립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도료가 고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서리 부분을 칼로 한번 닦아주면은 도료가 뭉치지 않아서 고이지 않아서 더 좋고요. 외장 장갑은 모두 무광 검정으로 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색, 흰색, 노란색 이런 것들은 무광 검정을 덮은 다음에 노란색, 빨간색, 흰색을 칠했습니다. 이렇게 밑색을 검정색으로 칠하고 그 위에 원색을 칠하면 중후한 느낌으로 색이 입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원색 계열은 바탕색이 비쳐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겹쳐 칠하는 정도를 이제 조정하면서 색의 미묘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여야 할 부품들, 하나의 부품이지만 반으로 갈라서 사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따로 칠하면은 색감이 미묘하게 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합쳐서 같이 칠하면 좋습니다. 프레임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어두운 회색으로 칠을 했고요. 방열핀, 냉각핀 그런 걸로 짐작이 되는 부분들은 건메탈 색으로 칠을 했습니다. 메탈릭 도료는 전부 가이아노트 제품을 썼어요. 그리고 사복검, 늘어나는 칼입니다. 늘어나는 칼인데 원작에서는 이 칼날이 회전하기도 하는데요. 뭐 그런 부분은 제한이 되어 있지 않고 대신 이 날을 바꿔 끼움으로써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플라스틱 재질이 군사 모형하고는 달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탄성이 있습니다. 굽혀가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먹선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타미야 에나멜드를 에어브러쉬로 칠한 다음에 면봉으로 닦아내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넓은 면적은 패널라인 액센트 같은 것으로 하면 아무래도 이 가장자리 모서리에만 보이는 특징 때문에 넓은 면을 칠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에나멜 드루로 닦아내기 쉬운 에나멜 드루로 먹선을 넣었어요. 이 에나멜 드루를 홈브롤 에나멜 신노로 닦았더니 이 라카로 칠한 면까지 같이 지워지더라고요. 그런 참사가 났는데요. 잘 모를 적에는 전용 희석제, 전용 신너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실수를 줄이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파일럿. 이 파일럿은 어두운 회색을 칠한 다음에 아크릴 도료로 붓칠을 했습니다. 이거는 알코올계 아크릴 도료고요. 이거는 물로 칠하는 아크릴 도료죠. 그래서 눈 찍는 것이 많이 어려웠고요. 열풍기 팬 히터는 도료를 빨리 말리는 용도긴 한데요. 이렇게 포즈를 살짝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체력 자세가 뻣뻣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른팔 위치를 조금 바꿨어요. 그런데 이 열풍기는 조금만 실수해도 키트가 슬라임이 되어버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완성을 했습니다.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고 변형까지 된다는 점이 로봇 프라모델의 매력인데요.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요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칼도 하고 이 무장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끝부분을 바꿔 끼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변신을 하게 되면은 따로 보여드릴 건데 모양도 바꿀 수 있고 해서 이렇게 갖고 노는 손맛이 있다는 점이 이런 로봇 프라모델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프라모델이라도 여러 형태가 나오니까 좀 교육적인 요소가 있다. 글쎄요, 그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과학사라 그래서. 그러니까 프라모델은 100명이 만들어도 다 똑같다 이런 비판을 하잖아요. 몰랐어요. 100명이 만들어도 다 똑같은 게 프라모델이기 때문에 이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비판을 하잖아요. 몰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과학사에서 이런 제품들을 팔았었거든요. 문방구도 있었고. 최근에는 우리 항상 스마트폰에 빠져서 하루에도 몇 시간 정도는 지내게 되는데, 만약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자녀분들과 함께 이런 키트를 만들어 보면 뭐랄까 손으로 직접 만지는 그런 자국도 되고 해서 좋지 않을까, 교육적인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형식에는 버카 느낌이 나도록 외부 장갑을 분할 절개하고 홈을 잔뜩 파놓아서 디테일을 이제 빼곡하게 넣을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다시 디테일업을 해서 만들겠다? 예, 그렇죠. 맨날 뭐 만든다고 말만 하면 뭐해. 네, 귀에 못이 박힐 정도인데요.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작품에서 더욱 힘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